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시나요?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필수 질문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라 늙어도 몸이 허락해주는 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후가 현실이라는 사실이 무섭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중년들이 처한 상황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현상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세월은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더라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서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식에게 재산을 안 주면 시달려서 죽고 찔끔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식이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해서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멀어졌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되어 눈물 흘리던 그분을 위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곧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30대에 활발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노년층이 되면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은퇴 후가 되면 밖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독거 생활을 하기 쉽고 은퇴 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고통은 다양하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역시도 상당히 큰 문제로 꼽히지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아끼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가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렵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면역 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유행 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게 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노후 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할 얘기도 많고 관련 활동을 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수록 더더욱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제 친구는 등산을 매주 하고 있는데요.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산도 오르내리고 각자 도시락도 챙겨와서 등산 후에 수다 떨면서 나눠 먹기도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도 금방 지나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요가를 가는데 아침에 가보면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분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요가 후의 명상을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취미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친구가 가입하고 있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가끔씩이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도 나누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합니다. 피곤하게 매일 같이 만나는 것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년이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 날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